대한민국 최상위 슈퍼개미.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 투자. 주식은 공평하다. 도전하라. 누구나 부자가 되는 주식 투자 필살기. 오늘 소개할 책은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 투자입니다. 지은이는 남석관 베스트인컴 회장님이고 펴낸 곳은 모루입니다. 투자 대가들의 재테크 투자 노하우는 정말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우린 그걸 망각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그들처럼 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노하우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부자가 되기 위한 정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두 번 듣고 잘 실천했다면 이미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 시간 나실 때 여러 번 듣고 체화하셔서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매수하셔서 더 깊게 읽어보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더 큰 부를 얻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은이 소개. 남석관.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금융투자 전공. 1986년 저자는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3개월치 월급으로 주식에 처음 입문했다.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종이신문에 실린 주식 시세 정보를 기초로 주식 투자를 하던 시절이었다. 저자는 장기적으로 전망했을 때 주식 투자가 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했고 만 40살이 되던 해에 수중에 돈 1,000만 원으로 전업투자자 길로 들어섰다. 이후 저자는 전대미문 전무후무한 주식 투자 수익률을 거둠으로써 대한민국 최고의 전업투자자, 대한민국 최상위 슈퍼개미 등의 별칭을 얻게 되었다. 저자가 37년간 주식 투자를 해오며 공개적으로 밝힌 각종 투자로는 주식을 해본 분들에겐 매우 익숙한 이야기가 되었고 여전히 시장에서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용어들이다. 저자는 본업인 전업투자뿐 아니라 책과 강연, 방송,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하여 개인 투자자를 위한 투자 조언,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 분석 등을 틈틈이 소개한다. 주요 수상 경력. 본문. 위기를 버티는 힘 주식 투자. 예상치 못한 위기나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보다도 일반 개인들이 힘들어진다. 개인들은 힘이 미약하고 대응력에 한계가 있어 위기를 잘 헤쳐나가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도 넋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준비가 도움이 될까? 아마도 돈, 현금일 것이다. 옛날에는 겨울을 준비하면서 김장과 연탄 사재기를 했다. 그 정도 준비만으로도 추운 겨울을 잘 견딜 수 있었다. 세상이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았기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날로 급변하는 세상, 어느 한 곳에서 위기가 터지면 전 세계에 영향력이 퍼지고 마는 지금은 현금 보유가 개인이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되어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하는 것이다. 자산을 불리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예적금, 부동산, 주식 투자를 꼽을 수 있다. 그중 나는 위기를 대비하여 개인들이 준비해야 할 마지막 히든카드가 주식 투자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은행에 돈을 넣고 난 후에는 이자 소득을 기대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방법은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0.5% 초저금리 시대가 된 오늘날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로는 자산 늘리는 일을 거의 포기해야 할 판이다. 오히려 은행에 내 돈을 맡기면서 이자는커녕 보관료를 물어야 할 시대가 멀지 않았다. 그리고 예전에는 부동산 투자가 최고의 재테크로 인기를 끌었다. 실제로 주변에는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재산을 만든 분들도 쉽게 만나볼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정책 변화가 엄청 심하고 규제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황금성 면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워낙 큰 돈이 들어간다는 것도 단점으로 지적되곤 한다. 이처럼 정책적 경제적인 면을 종합할 때 앞으로 과연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남은 건 주식 투자뿐이다. 주식 투자가 흥미로운 점은 숱한 위기 상황에서도 수익 창출의 기회가 늘 만들어진다는 데 있다. 그래서 필자는 위기에 대처하는 개인들의 히든카드가 합리적이고 올바른 주식 투자에 있다고 생각한다. 약 25년 전 나는 몇몇 친구들과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야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나누었다. 그때마다 나는 내 삶의 히든카드가 주식 투자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당시 친구들은 내 말을 들으면서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나의 선택이 옳았다. 주식 투자의 또 한 가지 장점은 정년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분야나 직업과는 차별화된 장점이다. 나는 간혹 예전에 잘나가는 대기업에 다니던 몇몇 친구들의 근황을 전해 듣곤 한다. 그들 대부분은 퇴직 후 소일거리나 하면서 지낸다고 하니
전업으로 주식 투자를 하게 된 나로서는 정말 괜찮은 직업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정리하자면 나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사회적,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일로 다가온다. 위기에 노출되어 어려움을 당하지 말고 평소 위기에 대비한 삶을 살아야 한다. 냉정한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지금은 각자 알아서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각자 도생 초급의 시대다. 냉정한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지금은 각자 알아서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각자 도생의 시대다. 주변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자기 자신 말고는 없다. 따라서 스스로 알아서 위기에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 사람들마다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주식 투자야말로 불안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주식 투자는 끊임없는 공부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일이기는 하다.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가 바뀌지 않는 한 주식 시장은 계속 열릴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이 위기에 빠졌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기업이 어려우면 어려운 기업에 소속된 사람들의 생활과 생존이 함께 어렵다는 이야기다. 또 하나는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는 누구나 살아남기 위해 고민을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매출이 떨어진 기업은 살아남고자 최선을 다하고 고민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낸다. 그것이 바로 혁신이다. 혁신이나 변화는 위기가 찾아와야 만들어진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업 발전,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위기 속에 숨어 있다. 그렇게 세상은 진화해왔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앞으로 당분간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자리한 ICT 회사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분당과 판교에 자리한 벤처타운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들이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기업이라는 의견에 이견이 없다. 위기는 누구나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위기가 꼭 나쁜 것만도 아니다. 위기 속에 변화와 혁신이 있기 때문이다. 위기라는 부정 속에서 희망이라는 긍정을 잊지 말자. 새로운 시대는 위기를 넘어서려는 희망 가득한 사람들이 만들어간다. 평범한 일상 속의 주식 투자.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전망을 소개하는 방송이나 강연회에 가면 청중들로부터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 내가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1년에도 수십 번씩 듣는 질문이기도 하다.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좋을까요? 앞으로 전망이 밝은 분야는 무엇인가요? 나의 답은 그때그때 다르다. 인기를 끄는 분야의 주식일지라도 영원히 매력적일 수는 없다. 기다리다 보면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수시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이슈, 사건이 언제 어디서 발생하여 시장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 누구도 알 수 없다.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를 참고할 수 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시대에서는 배달, 온라인 수업, 진단키트 등을 비롯하여 비대면 관련주가 상대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었다. 코로나 시대의 대표적인 수혜주 시젠의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시대적 트렌드를 업은 기업은 큰 수익이 나지만 그 분위기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시젠의 사례는 주식세계에서 늘 있는 일이다. 실적과 긍정적인 전망, 그리고 기대감이 반영되어 주가가 크게 오르다가도 점차 현실을 자각하면서 주가 하락을 보여준다. 주식 투자자에게 있어 수익은 실현을 해야 내 것이 된다. 과한 기대감에 휩쓸리지 말고 현실을 냉정히 판단하면서 수익을 실현해야 성공적인 투자자로 남는다. 시대 상황을 반영한 주식이라는 의미는 우리 생활 속에서 사회 흐름과 분위기가 변해 수요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따라서 주식 투자자라면 실생활과 밀접한 기업들의 주식을 주목하자. 어떤 이슈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기업의 상품이 잘 팔릴지, 반대로 매출이 떨어질지를 예측하는 것이다. 3년 전에 쓴 책에서도 소개했듯이 투자자라면 남다른 관찰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간혹 뉴스를 보면 기업을 경영하는 오너의 도덕적 해이가 기사화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하는데 이 경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기업이 만드는 상품에 하자가 없더라도 투자자들은 경영자의 도덕적 문제를 리스크로 여겨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다. 주식 투자는 매우 단순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오를 것 같은 종목을 싸게 매수했다가 적당히 올랐다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매도하여 수익을 내는 것이 주식 투자의 본질이다. 그런데 매수 매도 판단이 쉽지 않다. 앞으로 오를 만한 종목이 어떤 것일지 가늠하는 방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찾아보는 일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매시간 뉴스에 소개되는 세상 이야기가 모두 나의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혹자는 이미 뉴스에 반영된 이야기가 더 이상 주식시장에 좋은 정보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오픈된 정보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자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이 주식시장이다. 비이성적인 탐욕을 접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면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볼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주변을 살피고 상상력을 더하여 판단해보자. 물론 매번 100%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성공의 확률을 높이려면 자신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와 경험이 축적돼 있어야 한다. 잦은 실패를 경험하는 와중에서도 작은 수익이 남아 몇 차례 수익을 낼 수 있었다면 그 방법을 잘 기억했다가 다시 반복함으로써 투자 성공에 대한 확신을 조금씩 키워나가도록 하자. 우리 일상 속에 돈이 되는 정보가 차고 넘친다는 사실은 내가 20년간 전업 투자자로 살며 깨달은 진리 가운데 하나다. 나는 특정 주식을 사라는 말을 가급적이면 삼가려 한다. 시시때때로 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 대신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투자자로서의 마음가짐과 심리 등 이를테면 평소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고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더 강조하고 싶다. 원칙을 갖고 투자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고 싶다. 성공한 투자는 결과적으로 잃지 않는 투자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각자 나름의 원칙을 갖추고 주식 투자 시 실천해야 한다. 주식 투자 시 유념해야 할 것들. 물론 세상에 흠없이 완벽한 건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히 주식 투자도 몇몇 단점이 있다. 주식 투자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주가의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다. 사실 주식 투자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수익을 좌우한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무튼 보수적인 수준의 은행 이자는 안정적인 만큼 큰 폭의 오름이나 내림이 없다.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 주식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단 하루 동안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기도 하고 거꾸로 예상보다 충격적으로 낮은 가격을 보이기도 한다. 주식 투자를 일정 기간 해본 분들은 대부분 폭락을 경험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듯 주식은 나름의 특징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구조를 가졌다. 주가가 단시간 내에 폭락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자. 이 말은 우리가 리스크에 대비하여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투자자의 좁은 시야. 그리고 대체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좁은 시야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책 첫머리에 주식시장이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말했듯이 비록 나에게 생소한 분야라 해도 두루두루 살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투자자의 시야가 넓을수록 투자 성공의 확률도 높아진다는 점이다. 아는 만큼 수익이 늘어난다. 때때로 나 역시 급하게 욕심만 앞세운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모든 진행 상황과 결과가 대부분 논리 정연한 숫자로 나타나는데 이를 대하는 투자자의 심리가 논리에서 벗어나는 때가 있다. 오버슈팅, 즉 가격의 일시적인 폭등이나 폭락하는 상승장에서는 과한 욕심이 투자자를 부추기고 폭락장에서는 공포가 투자자를 덮친다. 탐욕이든 공포든 여기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투자자 나름의 투자 원칙을 갖고 있어야 한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감.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투자자 자신에게 부여하는 책임감이다. 주식으로 수익을 내든 손실이 나든 그 결과는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간혹 수익을 좀 냈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자신만만하다가도 돈을 좀 잃거나 하면 손해를 본 모든 책임을 시장 탓으로 돌리곤 한다. 이는 바른 투자 자세가 아니다. 슈퍼개미가 20년간 써온 매매일지. 나는 전업 투자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주별, 월별, 연별 일지를 계속 써왔다. 메모하고 기록하는 일도 몸에 밴 습관이 된 지 오래다. 일지를 살펴보면 어떤 투자 결정이 옳고 나빴는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과거의 나를 살펴보면서 스스로에게 책임감을 부여한다. 가령 지난 일지 속에는 고민했던 흔적, 큰 수익으로 좋았던 기억, 단기 매매에서 큰 손실로 아쉬워한 순간 등이 모두 적혀 있다. 일지를 들여다보며 나의 매매 습관과 패턴, 선호하는 주식 분야 등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것이다. 어쨌거나 전업 투자자는 외로운 자신과의 싸움에 놓인 투사다. 우리는 주식 투자 시 마주하는 수많은 어려움을 딛고 자신을 이겨내야 하는 지적 금융 전사이기도 하다. 테마주 공략법. 주식시장의 특정한 이슈, 현상에 따른 상승세가 여러 종목에 무리지어 나타날 때 그런 종목군을 테마주라고 한다. 테마주의 경우 일회성 테마주와 중장기적 테마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먼저 일회성 테마주부터 알아보자. 주식시장은 온갖 이슈와 뉴스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의 테마주 역시 수시로 빈번하게 나타난다. 단기적이고 일회성에 머무는 테마주의 사례로는 봉준호 감독이 제작한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을 때처럼 기생충 관련주, 조류독감처럼 전국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고 특정 지역에 나타났다가 사라졌을 때 동물의 약품 관련주 등이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 테마주의 대표적인 사례를 나열하자면
대선을 앞둔 대선 테마주, 정책 테마주, 과거 대운하 관련주, 남북 경협 관련주 등이 주인공이다. 이런 테마주는 2, 3년가량 시장에서 그때그때의 뉴스에 따라 오르내림을 반복했다. 한편 테마주 가운데에는 영원한 것도 있다. 무엇보다도 주식 투자의 대상으로 최고의 종목은 실적이 좋은 기업이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종목군도 영원한 테마주라고 부를 수 있다. 그 밖의 산업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바이오 제약주 테마주, 5G 테마주, 전기차 테마주, 반도체 테마주 등은 장기간 상승세가 지속되었다. 최근에는 코로나 테마주가 있었던 것도 대부분의 투자자가 기억할 것이다. 일부 증권사 HTS에서 제공하는 테마주를 클릭해보면 100여 가지가 넘는다. 필자는 테마주가 형성되면 대체로 큰 수익을 내는 편이다. 여기서 잠시 테마주를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하겠다. 시장에 수시로 나타나는 테마주가 형성되면 먼저 단기적인 테마인지, 중장기적인 테마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정치 테마주나 코로나 테마주처럼 대량 거래를 수반하는 테마주는 대장주를 매수해야 한다. 초기에 높은 가격이 형성되었더라도 초기에 매수해야 하고 일찍 매도하면 안 된다. 중장기 테마주는 단기간에 급등하면 시장 조치에 따라 투자 주익, 경고, 위험 등의 꼬리표가 붙는데 이럴 경우엔 대장주가 바뀔 수 있다. 2등주, 3등주를 매수할 때에는 오히려 큰 손실로 귀결될 수도 있다. 테마주는 투기 세력이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반 투자자가 매수할 시기에는 벌써 주가가 많이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슈나 뉴스가 종료되기 전에 매도해야 한다. 실적 장세와 유동성 장세. 주식시장은 수시로 변한다. 주식 가격의 변화는 대개 기업의 실적에 따라 좌우된다. 기업들은 언제나 더 나은 실적과 성장을 거두기 위해 분투한다. 따라서 실적 장세는 주식시장이 열리는 동안 내내 이슈가 되고 테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주식시장이 늘 실적 장세라고 생각하면 된다. 실적 장세와 별개로 유동성 장세란 것도 있다. 최근의 흐름처럼 시장에 돈이 많이 몰리면 유동성 장세라고 말할 수 있다. 유동성 장세에서는 주식에 돈이 많이 몰림으로써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주식 가격이 크게 높아진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시로 변하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대응을 잘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시장의 핵심이 어떤 장세에 있는지를 관찰하고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주식시장은 결코 정적이지 않다. 시시때때로 움직이는 생물과 같이 늘 동적이다. 주식 투자자가 시장의 변화보다 빠르게 대응하는 일은 무척 어렵다. 그러나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때 거의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투자 손실을 보지 않는다. 주식 투자자라면 자신을 지키고 불리는 데 반드시 필요한 능력, 즉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민첩성을 갖추어야 한다. 전기차, 수소차, 제약, 바이오 테마주처럼 산업 구조에 따른 테마주는 초기에 관련주들이 무더기로 상승했다가 한참 조정을 받은 후에 개별 기업 실적 실력으로 주식 상승세가 구분된다. 테마주는 대체로 변동성이 매우 크고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큰 손실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없는 투자자는 중장기 테마주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테마주에서의 주된 매매 방법은 단기 매매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많이 쓴다. 거래량이 많은 대장주 매수, 시장 조치 상황 점검이다. 그리고 중장기 테마주는 단기적으로 기술적 지표 분석 등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시킨다. 테마주는 언젠가는 반드시 테마주를 형성했던 이슈나 뉴스가 소멸되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가령 몇 년 전 대선 테마주 중에서 유력 대선 후보가 중도에 사퇴하는 상황이 벌어짐으로써 그 후보의 관련주가 폭락했고 결과적으로 많은 투자자가 큰 손실을 보기도 했다. 이슈가 큰 테마주의 경우라면 주의해야 할 것이 또 있다. 소위 가짜뉴스나 거짓 정보가 난무하기 때문에 이슈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덤벼들지 말고 조심해야 한다. 모든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테마주 투자 시에도 큰 수익이 나는 투자 패턴, 어느 시점에 매수하고 어느 시점에 매도했나 하는 매매 방법을 루틴화해야 한다. 투자 패턴의 루틴화는 테마주가 빈번하게 출현하는 주식시장에서 고수익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 되어준다. 증시 사계론. 주식 투자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수학이나 물리, 화학처럼 명확한 공식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만약 불변의 투자 성공 공식이 있다면 그것만 실천하거나 프로그램화하여 투자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을 실천한 모든 사람이 큰 수익을 거두어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주식 투자 세계의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기는 하다. 약 30년 전 우리나라에 소개된 주식책이 하나 있다. 우라가미 구니오라는 일본 투자자가 쓴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이다.
원제는 시세 사이클 분석법인데 주식시장의 흐름과 추이를 쉽게 요약하고 정리한 것이다. 오래된 책이지만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제법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이 책의 저자는 주식시장의 흐름과 추세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흐름을 경기가 순환하는 사국면, 불황 저점, 경기 회복, 호황 정점, 경기 후퇴에 빗대어 증시 사계론을 주창했다. 이 책은 나에게 적잖은 투자 영감을 제공했다. 나는 우라가미 구니오의 이야기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남석관의 증시 사계론을 만들어 주식 투자에 직접 사용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일본을 많이 닮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록 외국인이 쓴 내용이지만 한국 주식시장을 예측하고 투자 포지션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해마다 이 원칙을 주식 투자에 참고함으로써 많은 도움을 받는다. 내가 업계에서 처음 제시해 주창한 증시 사계론은 30년간 우리나라 시장을 경험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일종의 패턴이다. 주식시장은 이런 흐름을 1년 단위로 계속 반복해서 보여준다. 내가 명명한 남석관의 증시 사계론을 간략히 요약하여 정리한다. 남석관의 증시 사계론 요약. 첫째, 주식 투자는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일과 비슷하다. 봄에 좋은 씨앗을 뿌려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고 가을 무렵 중요한 결실을 누리면 된다. 둘째, 우리나라 주식시장 사이클은 1분기와 2분기 봄, 여름 시장은 상승기, 3분기와 4분기 가을, 겨울 시장은 횡보 또는 하락 흐름을 갖는다. 셋째, 봄에는 매수한 주식 종목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손절하지 마라. 그러나 가을 이후에 손실이 나면 미련 없이 손절해야 한다. 셋째, 단기 대응에 서툰 투자자는 가을 시장에서 쉬는 편이 낫다. 이 무렵 변동성이 가장 많은 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넷째, 겨울부터는 시장의 흐름을 유심히 살펴라. 그리고 새해 어떤 종목에 들어갈지 타이밍을 잡아라. 다섯째, 겨울에는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 가장 좋은 종목을 연중 최저가로 매수할 수 있다. 여섯째, 겨울을 지나 봄까지가 한 해 농사의 시작점이다. 원하는 주식을 마음대로 쇼핑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반대로 이 시기에 많은 주식을 갖고 있다면 갑이 아닌 을의 위치에 놓인 것과 같다. 한국 주식시장 분기별 대응법. 봄 1분기. 1분기는 탐색기다. 1월에 중소형 개별 주식들 중 한 해 동안 이슈로 떠오를 만한 주식들이 조명을 받는다. 1분기는 앞으로 상승할 종목을 고르는 탐색의 시간이다. 이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역시 적극적인 매수를 줄이고 어떤 섹터가 유망할지 분석하고 탐색한다. 그러다 3월이 오면 일부 종목에서 슬슬 기지개를 켠다. 1분기에는 여름 관련주를 선침해도 좋다. 간접 투자인 펀드도 이때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여름 2분기. 2분기는 개화기다. 자신감을 갖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 세계적인 주가 흐름도 3월에서 6월이 나빴던 적은 거의 없다. 이때는 골든 크로스 종목도 눈여겨봐야 한다. 2분기 말인 6월에는 상승폭이 큰 종목군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등장해 급락세를 보이는 일도 종종 있다. 1년 중 가장 편한 마음으로 투자에 집중하고 시세를 즐기는 시기라 할 수 있다. 가을 3분기. 3분기는 일명 혼조기다. 3월 이후 대세 상승을 이룬 종목에서는 7월에서 8월에 상승 꼭지를 나타내는 종목이 많다. 3분기는 대외적인 변수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 오른 종목은 반드시 이익 실현으로 옮기고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이는 종목만 매수 대응한다. 크게 상승한 후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종목은 이유 불문하고 매도가 원칙이다. 겨울 4분기. 4분기는 휴식기다. 우리 주식시장의 과거를 돌아보면 4분기에 장이 좋았던 때가 거의 없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산관리에 집중해야 할 리스크가 가장 큰 시기다. 4분기에 투자 실패를 하거나 계좌 관리를 못하면 1년 농사를 망치는 것과 같다. 적절한 대응법은 매수를 참고 유망한 투자 종목 찾기 안목을 기르는 데 힘쓰는 것이다. 좋은 종목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주식 투자 실력이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도 있다. 가령 2016, 2020년에는 미국 대선의 영향으로 대선 전인 10월 말까지 하락세, 대선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급등세를 보였다. 향후 2024, 2028년 등 미국 대선 시기에도 같은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 증시는 분기별로 해마다 거의 동일한 모습을 반복하면서 특정한 흐름을 만들어낸다. 이는 30년 넘게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깨달은 우리나라 증시의 패턴이다. 물론 2016년과 2020년에는 미국의 대선 영향으로 4분기에 변화가 있었지만 대체로 이 흐름이 1년간 반복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내가 주창한 사계로는 여러 방송과 강연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되었고 그 내용을 누구나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현실을 고려한 적절한 분석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이 정보를 접한 후 자신의 주식 투자에 직접 적용한 사람들은 시기별 종목별 투자 대응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평가하는 편이다. 나는 예전에 종종 증시 사계론을 강의했다. 새로운 책에 다시 한번 이 원칙을 소개하는 이유는 내년에도 후년에도 그리고 적어도 내가 주식 투자를 계속하는 날까지 변함없이 참고하여 적용할 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말은 또다시 실천의 문제와 결부된다. 좋은 정보나 자료는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누구나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되는 효과적이면서도 유용한 자료일지라도 투자자가 실천하지 않으면 말짱 허실이 되고 만다. 1년을 주기로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흐름 패턴을 알고 있으면 투자자의 대응이 한결 편해진다. 물론 코로나19나 미국 대선 등의 예기치 못한 대내외적 변수가 가끔씩 찾아옴으로써 주식시장이 그간의 흐름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가령 2020년 4분기의 경우 미국 대선 이후에 진행된 코로나 백신 공급과 유례없는 유동성 증가의 영향으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와 한국 증시 모두 사상 최고가로 한 해를 마감했다. 주식시장은 상황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증시 사계론도 유연하게 적용하기를 부탁드린다. 수익 내는 필살기, 투자 전략 만들기. 내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필살기 생존 전략은 쉽게 말해서 수익 창출의 경험을 체계화하라는 것이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매수하여 매도했더니 수익이 나더라는 경험을 해보았다면 이를 반복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의 몸에 익히라는 이야기다. 한 번의 성공으로 그치지 말고 반복함으로써 성공의 공식 습관으로 만들어두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느 시기에 어떤 뉴스를 보고 어떤 주식에 투자를 했더니 수익이 났다고 해보자. 그 경험을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시장에서 나타나면 똑같이 따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공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유사한 뉴스가 떴을 때, 유사한 종목이 나타났을 때, 유사한 상황이 전개될 때 다시 한번 적용하면 된다. 시장이 급락장이든 급등장이든 중장기 투자이든 테마주 투자이든 간에 투자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나 매매 방법은 항상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위에서 말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실천 적용함으로써 어떤 시장에서도 계속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될 수 있었다. 워런 버핏은 가치주 투자에서 어떤 기업의 주식을 선택하든 자신의 투자 패턴을 루틴화했다. 또 단기 매매를 지속적으로 잘하는 사람의 경우 단기 매매의 투자 패턴이 루틴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식 투자에서는 특별하거나 남들이 모르는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누구나 아는 정보와 이야기들이다.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큰 수익을 거두고 누군가는 손실을 반복한다. 수익 창출 경험을 반복하여 루틴화하면 그것이 자신의 수익 모형이 된다. 주식시장에서는 테마주가 수시로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정치 테마주다. 지금처럼 코로나19 시기에서는 마스크주, 진단키트주, 백신주, 전기차주 등의 테마주가 인기를 끌었다. 몇 년 전 많은 주식 투자의 이목을 끌었던 남북 경협 관련주도 테마주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테마주가 수시로 등장하는데 테마주가 나타날 때마다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급등과 급락의 유형이 엇비슷하게 나타난다. 급등과 급락이 비슷하다는 말은 테마주에서 처음 수익을 내본 투자자가 다음 테마주에서도 수익을 낼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따라서 하나의 테마주를 통해 수익을 낸 경험이 있다면 다른 테마주에도 그 경험을 적용할 수 있다. 나는 단기 매매나 중장기 투자를 비롯하여 테마주에서의 수익 모형 등 여러 가지 수익 창출 모형을 갖고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주식시장의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내가 알고 있는 수익 모형을 적절히 적용해 활용한다. 수익을 낸 경험이 축적되어 데이터화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수익 창출 모델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어떤 장이 펼쳐지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주식 투자자에게 있어 자신감의 유무는 수익과 손실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질이 되기도 한다. 나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로 어느 정도 수익을 냈다는 분들의 공통점은 저마다 주식 투자 필살기 생존 전략을 갖고 있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도 자신의 여건, 투자 금액, 상황 등에 맞는 생존 전략 갖추기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스스로 자신만의 생존 전략을 짜고 필살기를 갖추어야 살아남는다.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대다.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생각해야 한다. 만약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수익을 내는 생존 전략이 없다면 다른 걸 모두 멈추고 필살기를 갖추기 위한 노력부터 해나가야 한다.
생존 전략 필살기. 생명이 있는 자연만물은 모두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을 갖추고 있다. 많은 식물들이 극단적인 자연환경에 노출되더라도 잘 견딜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고 있으며, 힘이 미약한 동물도 자신만의 특화된 생존 전략을 펼침으로써 종족을 보존한다. 가령 뜨거운 사막에 사는 딱정벌레는 하늘 날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그렇게 퇴화된 날개를 뜨거운 태양을 가리는 껍질로 활용한다. 살기 위하여 자신의 주요 장점인 하늘 날기를 기꺼이 포기하고 다른 생존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다. 살아남아 생존하고 종족 보존이라는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주식 투자자인 우리가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수익 실현이다. 수익이 잘 나오면 주식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다. 혹여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욕심이 너무 많이 들어갔거나 실수 또는 공부가 부족하여 손실을 경험한 분들은 주식 투자가 몹쓸 일이라고 폄하하며 시장을 떠나기도 한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익이 나면 모든 게 용서가 된다. 우리가 이 달콤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꿀을 얻는 방법을 배우고 알아야 할 텐데, 나는 이를 생존 전략 갖추기라고 말한다. 고수들은 저마다 나름의 필살기를 갖추고 자신의 주식 투자에 실천함으로써 수익을 거둔다. 그런데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생존 전략 방법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 생존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예컨대 단기 투자나 중장기 투자냐에 따라서, 그리고 직장인인지 전업 투자자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주식을 사기만 하면 항상 떨어진다고 말한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습관을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왜 자신이 주식만 사면 떨어질까? 여기에는 스스로도 잘 아는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난 습관이 관여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냉정히 진단하여 살펴본 후 나쁜 매매 습관이나 고칠 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내야 한다. 쌀 때 미리 사두어라. 선취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은 누가 뭐라고 해도 딱 한 가지, 수익을 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수익을 얻도록 해주는 매개 역할은 당연히 주식이다. 세상은 급격히 변하며 이를 반영한 주식시장 또한 변동성이 매우 크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종목들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곤 한다. 즉 트렌드와 시대 정신에 맞는 기업이 항상 시장에 있다는 이야기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가 있다면 주식을 어떤 가격에 매수할지 결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 주식 투자자라면 어떤 주식을 사야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 여기서 선취매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볼 차례가 된 것 같다. 선취매란 주식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미리 매수한다는 뜻으로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미리 취하여 산다는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다. 성공적인 주식 투자의 첫걸음은 오를 것으로 보이는 주식을 미리 사는 것, 선취매이다. 누구나 주식을 살 수는 있다. 하지만 앞으로 오를 주식을 매수해야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수익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올라갈 주식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미래에 오를 주식을 알아보는 안목은 충분한 경험을 통해 갖추어지는 일이다. 더군다나 내가 매수할 주식 가격의 수준이 적정한지의 여부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의 투자 경험과 결론을 바탕으로 여러 강의를 통해 강조해온 방법. 어쩌면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여름 주식은 겨울에 사고 겨울 주식은 여름에 사는 것이다. 이것이 선취매의 기본이다. 선취매는 옛날 장사꾼들이 겨울철에 우비를 만들었다가 여름에 되파는 일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주식 투자에서 선취매의 개념과 핵심은 간단하다. 기업이 향후 성장, 발전 가능성이 높고 지금보다 분명히 더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된다. 그 기업이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바로 매수 포인트다. 다만 성장과 발전 가능성이 아무리 높더라도 주가에 이미 크게 반영된 주식은 선취매 대상에서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주식의 미래 가능성 대비 가격이 적정한지, 많이 비싼지의 여부는 그래프를 통해 가능할 수 있다. 물론 선취매에서도 리스크가 존재한다. 선취매 리스크는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에서 나타나는 리스크와 공통적이다. 선취매든 일반 주식 매매든 매수 당시 오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생각지도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매수한 주식의 기업이 유상증자를 발표한다든가, 나쁜 기업 실적이 공개된다든가, 예기치 않은 시장 리스크,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발생하는 일 등이 선취매와 일반 주식 투자의 공통된 리스크다. 물론 이런 리스크 외에도 투자자가 싸다고 판단하여 선취매한 주식이 더 떨어지는 일도 가끔씩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했던 이벤트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일, 또 예측했던 상황이 변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가령 한여름 무척 더울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상이변으로 덥지 않은 여름이 진행된다면 더위 관련주, 에어컨, 선풍기, 아이스크림 등을 선취매했더라도 손실을 볼 수 있다. 간혹 여름이 다 끝나가는데도 여름 관련주를 매수해도 괜찮은지를 묻는 분도 있다. 이는 초보 주린이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 분들도 종종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필자의 한지인은 2020년 여름 무려 50일에 가까운 지루한 장마가 이어져 거의 여름이 끝날 무렵임에도 여름철 관련주를 매수해도 되는지를 물었다. 나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대답하면서 마음이 답답해졌다. 가끔씩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어 선취매를 하게 된 본래의 목적이 퇴색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주식 투자에서 매수를 할 때 큰 줄기 중 하나가 선취매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앞서 밝혔듯이 나는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알게 된 오픈된 정보를 틈틈이 메모한다. 예컨대 어떤 기업의 3분기 실적이 좋을 것 같다는 뉴스, 어떤 기업의 신규 상장이 언제 예정되어 있으며 많은 지분을 보유한 실체가 누구라는 소식 등을 허투루 흘려 듣지 않는다. 이런 정보가 내 계좌의 수익을 불려주기 때문이다. 이런 정보와 뉴스, 그리고 단연간의 투자 경험을 토대로 한두 계절 앞서 선취매를 하면 대부분 괜찮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두려워 말아.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특정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주식 투자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 함은 무엇일까? 이는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참여자들, 즉 개인 투자자, 기관, 외국인 투자 중 개인 투자자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보다 정보에 뒤진다고 생각하는 것을 뜻한다. 다른 말로 비유하자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주위를 둘러보면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정보에 뒤진 자신의 위치가 남들보다 매우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늘 불리한 게임을 하니까 수익보다 손실이 많이 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식 투자 시 정보의 비대칭성을 너무 의식하거나 손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나가려 한다. 우리는 누구나 아는 지나간 정보 또는 공개된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얼마든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수익을 낼 수도 있다. 그것이 나의 지론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업 공개다. 요즘은 누구나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자신이 원하는 정보나 이미 오픈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세상이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미 지나간 정보와 오픈된 정보를 가지고 선취매를 할 수도 있다. 또 하나의 사례를 소개하면 어떤 뉴스나 이슈의 영향으로 급등했던 종목이 이후 조정 하락을 거친 후에도 수익이 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급등 후 조정을 거친 후에도 이미 지나간 정보를 역이용하여 매수함으로써 수익을 내는 것이다. 이 또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전략 중 하나라고 말하고 싶다. 일반 투자자 대부분은 자신이 늘 정보에 뒤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땐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간에도 많은 투자자가 남들이 모르는, 나만 아는 고급 정보를 찾기에 열심이다. 그런 정보를 알아야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자. 아무도 모르는 고급 정보가 나에게 올 이유도 없고 그럴 확률도 낮다. 건전하고 현실적인 생각은 지나간 정보, 오픈된 정보를 충실히 적절히 이용하여 수익을 올리는 일이다. 고급 정보라는 것들이 정말로 도움되었던 적이 있는지 뒤돌아보기 바란다. 고급 정보란 것들 대부분 아니 거의 100%가 거짓 정보였을 것이다. 합리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면 고급 정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거짓 정보에 속지 말아야 한다. 나는 평생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고급 정보라는 것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받아본 기억이 없다. 오로지 남들도 다 아는 오픈된 정보를 공부하고 익혀 나의 투자에 적용했을 뿐이다. 그러면서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수익을 만들어냈다. 내가 이렇게 책을 쓰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아는 공개된 정보일지라도 충분히 투자 기회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아무도 모르게 작전하는 세력이 있으니 들어와라. 단기간에 몇백 % 수익을 내준다는 스팸 문자가 범람하는 시대에 주식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더 들었다. 이처럼 달콤한 속삭임은 100% 거짓말이다. 내가 그동안 여러 실전 투자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때에도 정보란 것에 크게 의존하지 않았다. 혹시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지나간 정보, 남들도 모두 아는 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했을 뿐이다. 고급 정보를 알아야만 주식할 수 있다는 편견에서 벗어나자. 결국 고급 정보란 것들이 일반 투자자에게까지 갈리만무하다. 그런 정보를 받았다면 이미 고급 정보가 아니거나 거짓 정보 둘 중 하나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늘 이성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유튜브, 블로그, 스팸 문자 등에서 고급 정보라고 유혹하는 거짓 정보를 속아 닭 보듯이 하기를 바란다. 을이 아닌 갑으로 살려면 현금 확보. 우리가 대세 하락기와 같은 부정적이고 암울한 시장에서
휴식 시간, 쉬는 텀을 가지려면 생존에 필요한 현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쉬더라도 먹고 사는 일까지 쉴 수는 없다. 필자는 나름 만반의 사전 준비를 하고 시작한 전업 투자였고, 게다가 운도 따라준 덕분에 전업 투자를 시작한 초기 몇 달간 처음 생각한 생활비 수준의 수익보다 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수익이 나면 바로 현금화하기로 원칙을 세웠고, 이를 잘 지켰기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어려운 시기를 무탈하게 보낼 수 있었다. 처음엔 적은 금액으로 전업 투자에 나선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여유가 부족했지만 일정 부분 현금을 확보한 일이 늘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다. 그 결과 시장이 안 좋을 때면 매매를 중단하고 쉬면서 시장을 관망하며 지낼 수도 있었다. 이렇듯 단기 투자에서는 현금 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한편 주식시장은 늘 강세장만 있는 게 아니다. 약세장이나 보합장이 늘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약세장 또는 보합장일 경우 투자 금액 전체가 주식으로 채워져 있다면 주식 투자자의 투자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나의 자산이 커지느냐 줄어드느냐가 투자자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닌 시장에 맡겨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한마디로 투자자 입장이 시장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을로 변하는 것이다. 물론 약세 또는 보합장이 아닌 강세장에서도 투자 금액의 일부분을 현금으로 갖고 있다면 시장이 매일 열리고 거의 매일 신선하고 매력적인 종목이 눈에 띄니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생긴다. 그래서 현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특히 단기 투자자일 경우 현금 보유액이 많을수록 계좌를 운용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필자는 방송과 강연 등에서 현금 보유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갑의 위치에 서도록 만든다고 누차 강조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진 모든 돈을 투자한 상태라면 오로지 주가가 오르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을이 되기 때문이다. 유망하고 가치 있는 종목이 눈에 띄더라도 현금이 없으면 말짱 허실이다. 따라서 현금 확보는 힘든 시장을 묵묵히 견디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눈에 띄는 종목이 나타나면 곧바로 매수할 수 있는 등 투자 운신의 폭을 넓혀준다. 그리고 현금 보유로 인한 심리적 안정도 무시할 수 없다. 투자자는 늘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한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여유를 갖고 투자에 임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것이다. 누구나 그렇듯 상황이 나쁘게 몰리면 견디기가 어려워지는데 벼랑 끝에 몰리면 이성적으로 그리고 머리로는 알아도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진다. 아직 경험이 부족한 전업투자 초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되도록 최소화하고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전업투자를 계획 중인 분들은 최소한 몇 개월치 또는 1년에서 2년치의 생활비 여유를 갖추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현금 확보의 유무가 전업투자자의 수명을 짧게 또는 길게 만드는 예상 복병 역할을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로 단기 투자 계좌 속의 보유 종목이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일이 없을 것이다. 나는 상한가 변동폭이 30%로 바뀌고도 30% 상한가를 2번이나 수익을 낸 경험이 몇 차례 있었다. 강력한 호재로 첫 상한가 점상, 그 다음 시초가가 상한가 또는 15% 이상 높은 가격에 시작되면 무조건 장 초반에 시장가 매도를 한다. 그리고 당분간 해당 주식을 안 들여다보는 게 좋다. 이처럼 마음속으로 정해둔 선에서 수익이 날 때마다 해당 계좌 수익금은 더 욕심 부리지 말고 바로바로 인출하는 것을 하나의 투자 원칙으로 삼았다. 이 초심은 내가 전업 투자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20년 넘도록 실천하는 일 중 하나다. 여러분도 참고할 수 있는 투자 원칙 중 하나로 제시한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부자가 되기 위한 재테크 방법은 단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투자해 놓은 부동산과 집이 최고가를 갱신하고 주식에서 물린 종목 떡상하며 계좌가 붉게 불타오르고 가상화폐 역시 떡상하여 최고급 차 한 대 사실 겁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 부자 채널과 함께 진짜 부자 되세요.